그러면은 이제 신용분석사 60회 대비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지금 문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특강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나올 확률이 좀 높은 애들을 좀 뽑은 상태에서 특강 문제가 있고, 제가 59회차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 보고 이제 리뷰를 잠깐 설명드리는 강의를 했는데 59회차가 좀 특이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나왔던 문제 복원을 해서 여기에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문제에다가 59회차 좀 특이한 문제들을 좀 넣었고, 그리고 59회차 때 나왔던 문제들을 좀 문제풀이하면서 말씀을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사실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시험 한 달 조금 더 남았거든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문제를 이제 많이 풀기 시작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본인이 조금 이제 한다고 해서 이상한 문제 풀지 마세요. 이상한 문제 풀기 시작하면 기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나오는 문제, 59회차 때는 좀 흔들리긴 했지만 많이 나오는 문제를 실수 안 하고 잘 풀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언급드리는 내용들은 그것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시험장 가셨을 때 합격 확률이 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1부 먼저 하면, 이제 회계학 1부 가면 저희 교재 이제 재무회계 회계 기준이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 적용하는 문제가 거의 반드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문제 보이는 것처럼 1번처럼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거를 서술형으로 1, 2, 3, 4, 5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A회사, B회사, C회사 중에 뭐 회계 기준 잘못된 거 골라봐, 이게 그냥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고요. 그리고 59회차 때도 당연히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번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상장사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상장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IFRS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상장 여부가 있고 회사 유형이 나오잖아요. 회사 유형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상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상장했다라고 하면은 뭐 옆에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쩌고 저쩌고 막 다 나와도 무조건 IFRS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런 거 있어요. 비상장 중에 외감 대상이 아닌 회사만 중소기업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그 상장사는 강제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다 선택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사항을 중소기업 기준을 고를 수 있는 그 기준이 비상장에, 그리고 외감 대상이 아닌 회사. 여기까지 나오면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 기준으로는 23페이지, 24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특히 24페이지 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회계원칙 제정의 주체. 그러니까 저희가 23페이지 기준으로 회계원칙 제정의 주체, 자유시장 접근법인지 혹은 규제접근법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뭐 세 번째 중요한 거, 이거는 상식이긴 한데 21페이지 가시면 정보 이용자, 그리고 회계 분류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재무회계, 관리회계 차이, 그리고 정보 이용자, 뭐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이게 처음에는 좀 낯설어서 어렵겠지만 지금 이제 한 바퀴 돌고 문제풀이 들으실 정도가 되시면 이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막 특이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가볼게요. 1번 보시면 여기서도 다음 중 회계기준 적용이 옳지 않은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면 상장 여부를 확인하고 상장이면 IFRS, 이거는 문제 좀 쉽게 냈어요, 제가. 그래서 B사 같은 경우는 상장법인, 그리고 중소기업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상장법인이니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든 아니면 IFRS를 적용하든 상관없다. 왜? 선택이니까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 싶으면 비상장사에 외감 대상인지 외감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거고, 외감 대상이 아닌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서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 아닌 다른 조건, 그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2번 갈게요. 2번 가시면 다음 중 회계원칙 제정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접근법이죠. 그 규제접근법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한국회계 기준원에서 회계 원칙을 제정하고 있다. 그죠? 이거 자체가 규제접근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번 가시면 이게 조금 헷갈려서 전 일부러 넣어봤는데 자유시장 접근법은 회계 정보를 공공재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시장 접근법은 경제재 관점으로 봅니다. 회계 원칙 자체를, 회계 정보를. 그래서 뭐 개인 소유고 뭐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원래 개인 소유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로 봐야 우리가 규제를 할 명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보시면 자유시장 접근법은 회계 원칙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죠. 그 5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규제 접근법은 정부에 의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두 문제 좀 중요하고 1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재무회계 개념체계인데요. 개념체계도 중요하죠. 개념체계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교재 기준으로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체계의 구조.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면 질적 특성, 1차 특성, 2차 특성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이 부분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1차 특성에서는 목적적 가능성과 신뢰성이 있다. 그리고 2차 특성에 비교 가능성, 기관 간,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주로 나오는 오답 유형이 있습니다. OX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 교재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28페이지 가시면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개념체계의 위상 있죠.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고 개념체계와 회계 기준이 상충되는 경우엔 회계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사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질문을 좀 받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질문이었어요.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제가 성함은 잘 모르지만 근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IFRS에서는 자산 요건 충족 기준을 봤을 때 자산의 유익 가능성이 높으면 된다. 근데 기업회계,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매우 높음으로 되어 있는데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개념체계 상에서 자산의 요건은요. 높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적용되는 개념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의 인식 요건 자체가 자산의 경제적 효익 유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준서에서는 그 높다라고 하는 개념체계를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우 높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개념체계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하니까 높음으로 바뀔 거야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체계에서 높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서에서 매우 높다로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높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딱 그거예요. 개념체계 위상 공부를 할 때 개념체계랑 기준서가 다르면 기준서를 우선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의 문제를 보시면 3번 있죠. 3번에 보수주의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보수주의는 사실 좀 사문화됐어요. 원래 예전에는 예전 기준서에서는 내용이 있었고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거긴 해요. 근데 지난번 59회차 시험에서 보수주의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은 사실 이런 문제 뭐 가끔 나오긴 해요. 근데 보수주의 사례를 물어봤는데 좀 보면서도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근데 문제가 한번 나오면 그 문제가 물꼬가 돼서 계속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 3번에 좀 넣어놨습니다. 3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번 가볼게요. 다음 중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답은 이거예요. 주요 질적 특성, 1차 특성은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 있는데요. 그 구분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적적 합성이 신뢰성보다 우선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차 특성 간에 우선 적용되거나 우위에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옛날에 오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차 특성은 동등한 관계예요. 신뢰성과 목적적 합성은 동등한 관계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목적적 합성이 조금 우위에 있을 때가 있고 신뢰성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뭐 당연하게 우위에 있다라는 표현 자체는 틀렸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문제 나올 리는 별로 없겠지만 1차 특성과 2차 특성을 비교해서 1차 질적 특성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애매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틀렸냐라고 얘기하기도 좀 모호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1차 질적 특성 간의 비교를 하는데 어떤 한 항목, 목적 적합성이나 신뢰성 하나가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차 질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 간 또는 기관별 비교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문제죠. 많이 나오는 문장. 목적 적합성 중 예측 가치는 반드시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피드백 가치 나오죠. 4번에. 당초의 예측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한 거 올해 나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 이거 고쳐야 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잘못 생각하면 수정해야 피드백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선택을 했고 재무정보를 가지고 그 재무정보를 옳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피드백 가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끔 나오는 게 개념체계 구조에서 제약 요인이 있어요. 제약 요인이 있는데 효익보다 원가가 큰 경우.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재무정보를 공시를 하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재무적인 효용보다 원가가 크다라고 하면은 그 재무정보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약 요건이 있다 정도. 그리고 효익과 원가의 관계다. 이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 갈게요.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재무보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 개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개념체계라고 하는 게 뭐 관습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서를 실정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전형적인 문장이죠. 개념체계의 내용이 특정 회계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그 회계 기준에 우선한다. 이런 문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요. 우리 지금 기준서에 들어가 있는 자산의 인식요건 매우 높다로 다 바꿔놔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외우세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개념체계는 개정될 수 있으며 개념체계 개정이 회계 기준의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정은 가능해요. 개념체계도 개정돼서 자산의 인식 요건이 바뀐 거죠.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기준서에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기준서를 바꿔야 돼요. 동그라미 5번 사업설명서 또는 기타 특수목적의 보고서에는 개념체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